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성장성과 그리고 우리 사회를 가장 크게 바꿀 것은 AI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그런데 이 AI와 자율주행에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죠. 좀 더 포괄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유수의 패키징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기업이 세계 최초로 AI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면,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하는 벤더 회사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 분석해드릴 네페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패키징 기술이죠. 이 범핑 기술을 이제 최초로 턴키 베이스를 이제 국산화해가지고 장기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제 유일한 기업입니다. 사실상 이 턴키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키를 턴한다. 그러니까 키를 돌려서 시동을 키게 한다. 시동을 켜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 사용 방법까지 전부 다 같이 이제 수출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배의 경우에도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사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용법을 직접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알려줄 수 있는, 뭐 사람이 간다거나 인력을 투자해서 뭐 배우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턴키 방식을 사용하곤 합니다. 뭐 이번에 5G 기업에서도 이 턴키 방식으로 이제 글로벌 사업에 진출하는 회사가 있죠. 이 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영상을 찍어드려서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턴키 방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턴키 방식으로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핵심적인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혹은 직간접적으로 이 기술력에 대한 혜자를 나타내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어떠한 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을 때 턴키 방식으로 수출을 한다거나, 특히나 그 수출하는 상대방이 국가라거나 혹은 핵심적인 세계 유수의 기업이라면 저는 훨씬 더 이러한 내용을 더욱더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제 구독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턴키 방식을 통해서 세계 최초 그리고 국내 유일로 이러한 방식을 수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사실상 이 패키징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유리하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살짝 지금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 이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좀 쉽죠.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그 기억을 하고 그 기억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라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연산도 해야 되고요. 정보 처리를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딥러닝까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AI 반도체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패키징이 필수로 들어가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패키징이 뭐냐면, 최근에도 이 낸드 쪽에서 중국 쪽에서 124단 낸드가 이제 개발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죠. 그만큼 반도체는 너무나 작아서 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딱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게 바로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로 이렇게 정보를 보내야 되는 건데, 정보를 보내고 보내는 과정에서 연산을 시작하는 거죠. 연산을 시작하고 이 연산을 또 다른 반도체로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제 센서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뭐 AI 쪽도 만들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겹겹이 쌓여있는 이 층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쉽게 말해서 패키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패키징 기술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유용하게 쓰이고,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규격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칩이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해야 되는 수치와 정보가
제각각이죠. 뭐 자동차도 다를 것이고, 뭐 핸드폰도 다를 것이고, 핸드폰 끼류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냉장고, 뭐 TV 이런 안 들어가는 가전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3배 이상 큰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성에 뛰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 제각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TSMC라던가 이런 반도체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다 내재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대부분을 다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웃소싱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페스이고, 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첨단 공정에 이제 좀 주력으로 반도체 산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석하기 어렵고 저 역시나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넘어가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는 저 필승에 대한 후원, 저 필승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도 될 것이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이제 그 핵심 공정을 맡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공급업체에는 단 한 기업도 없습니다. 이 패키징 파운드리, 그러니까 보시면 이 파운드리 업체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바로 TSMC죠.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TSMC와 맞붙는 그런 경쟁 구도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파운드리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양산을 시작할 것이고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주요 고객은 퀄컴입니다. 퀄컴. 그런데 퀄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는 모바일 AP 칩, 그러니까 모바일 반도체 칩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이제 5G 시대가 되면서 이 통신칩도 거의 독점한 상황입니다. 이 통신칩. 그러니까 이 모바일과 더불어서 이 5G 통신칩을 거의 독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AP가 이제 모바일 시장에 주로 들어가고 뭐 노트북, 컴퓨터 이 정도에만 들어갔다고 친다면은 지금부터는 노트북과 컴퓨터, 태블릿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뭐 TV라던가 냉장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리고 기계들 그리고 추가로 먼 미래에는 로봇까지 이 5G 칩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그러니까 퀄컴에 잘 나가고 퀄컴에 이제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잘 나가고 그렇게 된다면 이 삼성전자의 벤더인 네페스 역시나 좀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미래로 갈수록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운드리 쪽이고 이 파운드리 패키징 중에서도 이 네페스가 국내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혜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IT 역시나 물론 중요하고 전기차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한 다른 쪽으로는 뭐 시멘트주라던가 SOC 관련주들도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이 IT 쪽만 보는 것도 아니고 SOC 그러니까 토목 쪽만 보는 것도 아니고 바이오 쪽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돈에 흘러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 이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단기 성장은 순환이라고 볼 수 있고 장기 성장은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환이라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절로서 잠깐 올라간다거나 혹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수혜를 입어서 잠깐 동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산업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면 최소 2년 이상 3년 이상은 갈 수 있는 그런 산업군 중에서도
1등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난번에는 SOC 산업을 말씀드렸고 그 전에는 뭐 전기차를 말씀드렸고 또 그 전에는 5G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면서 결국 클 수밖에 없는 산업 위주로 1등 기업들 그리고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반도체 쪽에서도 조금 더 비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AI 반도체죠. 그리고 AI 반도체의 한 축을 이제 네페스가 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차세대 패키징으로 이제 국내 반도체 시장이 이제 만약에 호황을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사물인터넷 아니면 그 전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와 같은 이런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에는 이 고도화될수록,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반도체 역시나 고도화되어야 하고, 반도체가 고도화된다면 그 끝에는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유로모로픽 칩이라는 것을 이제 네페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국내 최초로 상용화까지 이제 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상 이 유로모픽 칩입니다. 그러니까 유로모픽 칩이 이 AI 반도체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로모픽 칩, 발음이 어렵죠. 이 유로모픽 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어느 한 조건에 따라서 연산하고, 계산하고, 전달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이러한 조건을 발전시키고,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딥러닝 기술을 이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일반적으로 이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매우 어려운 소프트웨어로 이제 코딩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초고 성능의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건데, 이 반도체를 실행할 수 있는 쪽이 바로 이 AI 반도체이고, 이 AI 반도체가 이제 네페스가 개발한 뉴로모픽 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동 방식이 또 사람 신경 구조에 그러한 것들을 좀 사람 신경 구조를 본떴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 신경 구조를 이 작은 반도체 소자에 이제 입력을 시키고 그 입력시킨 것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 뇌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신호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가는 이 신호들이 양방향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다. 그러니까 딥러닝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것들이 병렬로 이제 이루어져 있으면서 세계 최초로 이제 AI 반도체 생산과 그리고 국내 최초로 양산에 이제 성공을 한 것인데, 사실상 좀 이거는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비메모리 반도체에 어느 정도는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에 쓰일 수 있는 반도체까지 개발이 된다면 이쪽에 대한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설계를 한다면 이제 네페스에서 이제 패키징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련의 조건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괜찮은 기업이고 실질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앞으로도 먼 미래를 봤을 때에도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최초로 이제 NXP
쪽에서의 양산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NXP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반도체 칩을 만드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 MCU 칩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는 어도브 반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가전제품 쪽, 그러니까 좀 로우엔드죠. 그러니까 좀 저가품 위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 NXP는 이 자율주행 위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칩을, 비메모리 칩을 만드는 네덜란드 회사이고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 NXP와에 대한 그런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서 양산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이면서도 성능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도 자회사를 조금씩 분사시킴으로써 그 자회사 스스로 커나갈 수 있도록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페스보다 나은 그런 반도체 기업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물론 안정성은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뛰어나겠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 확률에 돈을 베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 기업만큼 이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에 좀 먹거리가 있는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6,700억이죠. 지금 매출에 대한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는 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이 베트남에 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했고 또 새로운 패키지 반도체 기술이죠.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제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조금 더 영업이익이 깎이고 당기순이익이 안 좋게 나올 수 있지만 그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점, 그만큼 수요에 대한 그런 확신성이 그리고 확산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에 대한 베트남 공장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WLP, PLP 패키징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서는 그다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사라지고 있지 않고요. 특히 내년 들어서는 다시금 이 실적에 대한 그 상승세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은 뭐 훨씬 더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주가는 올해와 그리고 작년의 이제 실적을 반영한 주가이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그런 횡보 기간을 거치고 있지만 추후로는 더욱더 괜찮은 흐름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도 540억 정도에 ROE는 10이 넘죠. ROE도 13 정도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올해는 12%, 그 작년에는 17%를 이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내년에 실적에 턴어라운드 한다면 조금 더 괜찮아질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런 횡보 속에서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찾아낸다면 다시금 주가는 그 전에 만들어냈던 대세 상승기처럼 다시 한 번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 실적을 핑계로 다시금 이런 식으로 조정해 보인다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패키징 기술과 그리고 미래의 AI 반도체 기술을 봤을 때에는 장기로 가져가도 될 정도의 IT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가격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가격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26,000원에서 21,000원대 라인까지가 이 휩소리를 그린다면, 만약에 휩소리를 그리면서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다시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면 이 라인대가 지지라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라인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산업은 지금도 IT이고 미래도 IT이고 더 나아가서도 IT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IT의 중심에는 AI와 자율주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분야는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되는 분야이고 저 역시나 구독자분들에게 시대의 흐름을 읽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페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